학생 체벌 금지를 정부가 아예 법으로 정하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교육감들이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나서서 논란이 일었죠. 간접 체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010년 7월) 말 서울 지역의 초중고교에서 체벌금지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이후 우리 사회는 체벌금지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체벌을 도입하는 방안이 학교에서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는 주장과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교육적인 체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가끔씩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의 체벌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체벌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점점 크게 제기되었고, 체벌로 인한 학생과 교사 간,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문제 학생 지도를 기피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마침내 교육청 차원에서 체벌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체벌을 대체하는 지도. 그러던 중 작년 11월 우리 학교는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학교로 TV에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방송실에서 2007년에 촬영한 테이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그해 동안중학교는 학생인권 연구학교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토론과 토의를 하며 좋은 의견들이 나왔고, 이 의견들이 받아들여져 지금 우리 학교 생활규정의 기본 바탕이 되었습니다. 동안중학교 학생인권 프로젝트에는 자율준수반, 상벌점제, 파인드가 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몇몇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율준수반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벌점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학교 규칙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자율준수반. 이런 자율준수반을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들이 더 벌점 안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더 잘 지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3학년에 언니가, 만약에 친언니가요, 자율준수 안에 하고 있으면 동생은 막 치마 막 짧게 하고 머리도 막 완전 길게 해도요, 그냥 넘어가라고 막. 자율준수에서도 이제 몰래 담배 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걸리면은 이제 똑같이 상벌점제를 이제 대입하는 식으로. 자율준수반의 활동은 주로 벌점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벌점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종례 시간이나 수업 시간, 그리고 학교 생활을 통해 선생님들로부터 상점이나 벌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체벌을 대신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교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는 학교인데요. 체벌을 없애고 벌점제를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행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상벌점제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칭찬한 행동을 나누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도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지 않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문제 행동과 칭찬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벌점제로 인해서 자신과 학교의 규칙에 맞게 생활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벌점제가 효과가 있다, 없다.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상벌점을 통해서 좋은 행동의 동기를 또 유발될 수도 있고, 벌점을 받더라도 쉽게 상점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벌점이 약간 효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선생님들도 상벌점 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추가 의견 중에는 각각 다른 선생님들의 상벌점제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혼란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딱 이루어져서 벌점이라든지 그런 상점 기준이 명확해야지 아이들도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벌점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교는 벌점이 많은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규칙을 어겨서 벌점이 일정량을 넘기면 파인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인드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네, 파인드는 학생들이 상벌점제를 통해서 벌점이 어느 일정 점수에 누적이 됐을 때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또는 학생들과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파인드의 원뜻은 파인드 아이덴티티 뉴 드림, 그러니까 나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라는 교내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인드는 별점을 많이 받은 학생을 혼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학생이 자신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파인드는 그래도 때리는 것보다는 막 되게 반성하라는 그런. 벌점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 않고 내신도 깎이고 노는 애들이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학생들이 벌점 받고 한번 갔다 오지 뭐 이런 식의 개념이 학생들에게 잘못 인식되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자율주주반, 상벌점제, 파인드 등 동원중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을 지키고 좀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학생이 모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들은 체벌 금지가 된 후 어떤 재체벌을 시행하고 있을까요? 이 학교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제도들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체벌은 주지 않고 대가만 치르게 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해주는 거죠. 체벌 같은 게 없으니까 약간 만만해 보이고 어수선해지 학생들 분위기. 이처럼 자신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보장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관과하고 있던 사실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의 인권입니다. 처음 체벌이 금지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을 때리기까지 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선생님들이 문제 학생 지도를 기피하고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서빨리 학생과 선생님, 양측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설문, 토익, 그리고 많은 제도 등 현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도들이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학생 체벌이 금지된 지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를 좀 더 존중하고 노력하며 그리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면 모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요?